안녕하십니까. 전국민 수어 배우기 프로젝트 농인 이야기 해설. 오늘의 주제는 농인과 반려견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수화는 좀 빨리 지나갔어요. 내가 예전에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갔는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요건 뭐죠? 십자가 플러스 집.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 교회 다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녔을 때. 자, 다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 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중, 뭐뭐하는 도중,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씁니다. 뭐뭐하는 중에 하면서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 중, 어떤 무리 중의 일부라는 개념할 때는 안에 하나의 원을 그리고 가리키는 동작을 어떤 무리 중이나 그 중에라는 개념 쓰고, 시간에 대한 거는 요 중을 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무리 중수보다도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중에 누구? 심심하고 시간 이렇게 써요. 자, 심심하다. 그 시간. 자, 시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요건 이제 요 동작을 해서 보려다 되면은 어떤 것이 시간이 묵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수화는. 그러니까 시간하고 그러면 시간이 좀 남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는 중에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예를 들어 이제 교회 예배 드리고 잠깐 뭐 다음 행사 있고 그 중간쯤에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모여서 자, 수화를 이렇게 해서 이 동작 씁니다. 자, 수화가 입 있는데 한번 가리키고 이제 생각 있는 이 관자놀이인 부분 한번 가리켰다가 남자를 하면 이게 목사님입니다. 자, 목사님. 근데 여기서는 여성을 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성분이라는 거죠. 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모였어요. 자, 이건 개라는 수화입니다. 원래 수화책 보면 한 손으로 개 하는 건데 최근에는 개라는 수화를 이제 양손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개. 그 다음에 요 동작은 사랑이라는 수화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의 수용이고 요거는 이제 쓰다듬는 동작이에요. 원래는 아이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는 이 동작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작은 이제 엄지를 이제 내려서 위에서 하는 동작이고 어쨌든 이게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요 동작이 나옵니다. 요 동작은 우리가 숫자를 치면 1, 2, 3, 4 그 다음에 수화에서는 이게 5로 쓰죠. 5단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게 5라는 의미고 하나씩이고 마치 주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5, 6, 7, 8, 9. 그 다음에 10을 할 때 두 가지 수화를 씁니다. 하나는 2를 굽힌 동작. 이제 굽힌 동작은 10단위를 씁니다. 10, 20, 30, 40 이렇게 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10을 나타냅니다. 요 의미는 동그라미가 하나라는 거예요. 10은. 자, 100은 동그라미가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럼 동그라미가 두 개 되죠. 그래서 100. 동그라미 3개, 1000. 동그라미 4개, 만. 그래서 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여기서는 요 두 개를 했으니까 어떤 의미다? 100이다. 근데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100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100의 의미보다도 완벽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에서 100 하면은 어떤 것이 완벽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 재미있는 동작이 있어요. 이런 동작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눈을 포함해서 눈이 이제 동그라미라고 취급을 해서 이렇게 하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100. 어떤 것이 만점이야? 라고 하면서 100. 그리고 만점의 의미를 쓰고 이렇게 또 100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사랑 100 하니까 너무 사랑해, 걔를. 개사랑 100
그 다음에 모른다라는 동작입니다. 난 걔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했더니 걔 사랑 백. 너 걔 너무 사랑해. 자, 여기서 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걔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걔 없으면 못 살아. 이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걔 있어 필요. 꼭 있어야 돼 라는 표현입니다. 걔는 꼭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이 필요인데, 필요라는 수화가 좀 재밌는 수화예요. 뭐냐면 이 동작이 이제 배꺼주기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배고프다라고도 써요. 돈 없어 하면 돈 없고 배고프다. 어려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때 배고프다라는 거. 우리가 배고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거 씁니다. 자, 요건 두껍고 요건 얇다. 그래서 배에다 대면은 요것이 뱃속이 비었다.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배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배고픔을 뜻하는데 수화에서는 배고픔도 뜻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어쨌든 걔가 꼭 필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중에 내용이 자, 이 수화가 동그라미한 요 상태를 턱에다 대는 건데 이제 웃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다라기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하신 게 나요. 재미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사람이 처음에 걔에다가 자, 이거 해봐. 야, 앉아. 했더니 걔가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뭐지? 야, 앉아. 수화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강하다 수화입니다. 자, 어떤 것이 안 되고 버틴다라고 할 때 강하다. 전화 왜 이렇게 안 오지? 하면서 강하다 수화 씁니다. 누군가 와야 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이 좀처럼 안 나타나. 왜 이렇게 안 나타나? 근데 여기서는 앉으라고 수화를 했고 그 동작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강하다라는 수화를 쓴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자, 앉아 하고 수화를 썼습니다. 뭐 말을 안 들어도 괜찮아, 반복하지 뭐. 그래서 연습 반복 했더니 이제 애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걔가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아지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자, 여기서는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걔가 뭔가 느낌이 있었는지 자, 요 동작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시 앉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걔 주인이 오, 잘했어 박수 치면서 그 다음에 과자를 준 거야. 그래서 앉아라는 수화를 하고 얘가 드디어 앉게 된 거야. 그 다음에 기다리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원래 수화는 잠깐 기다리다는 개념으로 많이 써요. 잠깐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할 때 기다리다라는 게 잠깐만 있으면 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단 앉다라는 수화를 하나를 익힌 거야. 그래서 앉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좀 있다가 며칠 있다가죠. 그 다음에 이 동작을 했어. 자, 이제 저리로 가봐. 걔가 뭔 소린지 하고 쳐다보는 거야. 아, 뭘, 야, 저를 가보라고 하고 반복해서 드디어 이것도 자, 이 동작에서 재밌는 수화 이렇게 하고 입 모양이 우리가 알다라는 표현을 입 모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아, 드디어 지시하는 저리 가라 라는 표현도 이제 알게 된 거야. 앉아, 그 입 모양 혀가 이렇게 움직이죠.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앉아라는 수화도 이제 얘가 알게 됐어. 저리 가라 수화도 알게 됐고 이제 노래해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밥 먹어 이것도 알게 되고 그 수화를 하루 이틀 수화 연습 다시 말하면 하나 할 때마다 하루 이틀씩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씩 수화를 가르쳐 줬어. 걔한테. 그랬더니 걔가
냄새 가지다 이런 수가 써요. 자, 이건 냄새인데 이 동작 자체는 원래 이제 호흡하는 이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이 첫 번째 의미는 생명이라고 말 씁니다. 생명. 또 한편으로 냄새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냄새를 이건 가지다라는 거야. 자, 냄새를 가지다 그러면 냄새를 맡다라는 건 어떤 것에서 알다라는 뜻이고 가졌다라는 완벽히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이 합쳐서 많이 써요. 냄새 가지다는 그 걔가 앉다, 가다, 밥 먹어라, 노래한다 이런 걸 이제 완벽히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뭐냐면 자, 집안에서는 자, 가족이 노인이겠죠? 자, 음성이라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성은 목에 대고 이거 외치다라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목에 대고 소리 낸다는 거 하면 음성이라는 수화예요. 자, 음성이 들리지 않고 손이 움직이는 부딪히는 소리가 있는 거야. 집안에서는. 그거 하나만 있는 거죠. 수화로 이제 대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 수화를 썼습니다. 이게 수화책에는 자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연보다도 자연스럽게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뜻을 쓰냐면 자연보다도 우리가 그래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래서 하면 어떤 수화를 많이 썼냐면 때문에 라는 동작을 많이 썼어요. 때문에. 자, 이걸 치는 동작입니다. 사람 지나가다가 누군가 어깨에 탁 쳤어. 그래서 당신 내 몸을 이렇게 건드렸다 라는 뜻에서 나온 게 이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은 지금은 좀 탓하는 부분에만 많이 써요. 너 때문이야! 뭐 이렇게 탓하는 부분에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게 때문이 좀 이렇게 치는 동작이다 보니까 이거 약간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 자연이라고 하는 이 수화하고 그 다음에 동기라는 수화 이 두 가지를 그래서로 좀 많이 써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데 원래 동작은 엄지를 세우는 동작이 아니라 자, 주먹을 해서 요 사이를 이렇게 스쳐주는 동작을 이제 자연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 손을 움직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가 이제 완벽하게 적응을 한 거예요. 어느 누가 그 다음에 이건 문 열고 자, 이건 뭐냐면 전기라는 수화입니다. 전기. 이제 전기 튀겨준다는 이런 뜻으로도 해석하고 예전에는 이제 다이아를 돌린다는 이런 걸 또 해석으로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게 전기 그 다음에 요거는 관리한다, 점검한다라고 해석해요. 이거 합치니까 전기를 점검하러 온 여성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그분이 어떤다? 말로 하는 청인이야. 뭐라고 하니까 걔가 막 치는 거야. 청인이 왔다고 막 치죠.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당황을 했어요.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분이 수화로 막 손이 움직여서 손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하냐면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하는 거야. 이 손님한테는 걔가 청인지 농인인지 구별하고 아는 거예요. 자, 이거는 청인 말란다는 의미에서 이제 청인이라는 거고 이건 농인이라는 수화입니다. 그러니까 청인과 농인을 이거는 이제 구분한다라는 거,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잘라서 분리한다는 건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치면 이제 구분한다, 분별할 줄 안다. 걔가 농인과 청인을 구별해서 아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된 사건이 있은 이후에 걔한테 수화를 하는 건 너 집에 있어. 알았지? 너 집에 있어. 알았지? 그때는 걔가 갑자기 꼬리를 내는 거야. 너 집에 있어. 알았지? 자, 여기서 재미있는 동작이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이 동작 플러스 이거 합니다. 자, 이거는 보다라는 수화입니다. 이건 일. 직업도 생기고 직업이라는 걸로도 사용하고 어떤 무슨 뭔가 일이 있다 할 때도 써요. 자, 이걸 합치면
조금 수화로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볼 일이 있어서, 자, 하루 이틀, 그러니까 며칠, 그 다음에 완벽, 며칠 동안은 있어야 되는 일인 거야. 그리고 돌아와. 그랬더니, 자, 그래서 걔한테 며칠 있어야 되니까 집 비우니까 며칠 밥을 챙겨줬어요. 많이. 그럼 걔가 꼬리를 내밀고 시무룩한 거야. 그러면서 얘가 눈물 흘리는 거야. 아휴, 할 수 없다 하고 사라졌어. 나간 거죠. 집주인 나가고, 자, 하루 이틀 3일 끝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정말 먹지 않았어. 자, 밥그릇에 그대로 있는 거야. 걔가 먹지 않아? 우와, 하루 이틀 3일 그 사이를 참으면서 먹지 않았던 거. 와, 대단해. 근데 이제 심하다라는 수합니다. 어쨌든 돌아왔을 때 걔가 기뻐서 꼬리를 흔들고 얘가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하면서, 자, 눈물 흘리지 마 하면서 얘 눈물을 닦아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밤의 시간이 뭔가 이게 답답하냐는 게 아니라 답답하다도 쓰지만 뭔가 심심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뭔가 몸이 근질근질해,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6시 7시 때 야, 같이 노래하자 하고 노래를 시작하니까 그 개가 이런 동작을 한다는 거. 걔가 막 소리치면서 자기도 노래하듯. 그래서 주인은 수화로 노래하고 걔는 입을 이렇게 따라하면서 노래하고. 그 내용을 듣고 정말 개 똑똑하네. 와우, 걔가 똑똑하네. 자, 똑똑하다는 수화는 이게 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가는 동작은 우리가 빠르다는 수화를 이렇게 옆으로 합니다. 그 옆으로 가는 그 동작과 보다라는 게 합쳐진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똑하다라는 거는 수화책에는 똑똑하다 돼 있지만은 어떤 지적인 똑똑한 것보다도 상황을 빨리 판단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똑똑하다로 많이 써요. 오우, 야, 걔가 똑똑하네. 그래서 개 키우는 게 가능해? 했더니 가능해. 파파파 할 수 있어. 어려움 없다. 어려움 없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작이 이런 동작을 합니다. 쉬어, 쉬어, 쉬어. 자, 재밌는 동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 없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란 게 부정적인 의미고 없다도 부정적인 의미죠. 청인이 사용할 때는 부정과 부정을 써서 강조를 많이 표현해요. 뭐 다이소 같으면 없는 게 없어. 자, 근데 수화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다해서 없다 하면은 없어 보이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과 부정을 쓰는 표현을 수화로는 진짜 잘 안 합니다. 없다가 그냥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 없어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덧붙여주냐면 의미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다를 여러 번 강조하는 형식에서 어우, 개 키우기 쉬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이상하다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오, 신기하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은 농인과 반려견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해설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석준이었습니다.